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며칠 전에 테슬라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그 인베스터 데이에 나온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좀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 인베스터 데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 3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지구에서 오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100% renewable energy, 뭐 태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그걸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테슬라 주주로서 테슬라에서 더 많은 차를 팔고 테슬라의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에 대한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실망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인베스터 데이에 얘기하는 모든 것들 중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cut cost. 다시 말해서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원가 절감을 하면서도 더더욱 좋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원가만 절감하면서 차를 후지게 만드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차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그날 여러 가지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관련된 여러 가지를 주제별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주제가 디자인, 그리고 동력장치, 그리고 전자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full self-driving, 그 다음에 charging station, 그리고 요거를 하는 제조하는 방법, manufacturing이죠. 공장에서 어떻게 차를 만드는가, 그리고 거기 관련된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배터리에 관련된 innovation, 그리고 그거 외에도 테슬라에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배터리 스토리지,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옵티머스, 그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인베스터 데이에 이거를 보고 나서 느낀 점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는 물론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메인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만들고 있지만 사실 자동차 말고 로봇 비즈니스도 하고 또 뭐 배터리 스토리지 그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잠깐 까먹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는 이 자동차 얘기만 하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자동차 회사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요 인베스터 데이를 보고 나서 맞아, 테슬라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지금은 자동차가 주력이지만 다른 비즈니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이 매상을 올리는, 매출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 큰 발전을 해서 테슬라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 이 인베스터 데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디맨드 이슈는 전혀 없다. 테슬라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 가끔가다 우리가 지난 쿼터에도 그렇고 지난 분기에도 그렇고 요번 분기에도 그렇고 과연 테슬라의 디맨드가 계속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작년 말에 가면 테슬라가 충분히 팔리지 않아서 값을 내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뭐 차값을 깎아준다든지 다른 걸 좀 더 준다든지 그런 걸 해서 월스트리트나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테슬라가 차를 파는데 문제가 있나? 테슬라를 원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얼마든지 차를 팔 수 있다. 근데 더 많이 팔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차값에 있다. 차값을 내리기만 한다면 차를 원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많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 번이 지금 인베스터 데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과 올해 차값을 내렸는데, 자기네가 차값을 내리면 얼만큼 내리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차를 테슬라를 사게 될까라는 그 숫자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었지만 차값을 내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살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차값을 내려보니까 그것이 확인이 됐고, 지금 차값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꽤 많이 내렸죠.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차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에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는 주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 얘기를 할 때 모든 게 어떻게 하면 차값을 더 줄일 것인가에 관한 주제로 그것을 차값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놀란 것은 테슬라는 정말 데이터 컴퍼니구나 라는 확신이 생길 정도로 이 테슬라에서 컬렉트하는,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모으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얼마나 자동차를 만드는 거를 되게 이피션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번 이 인베스터 데이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와, 테슬라는 정말 소프트웨어가 끝내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이 자동차에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 자동차에서 모아가지고 이 자동차의 성능을 늘린다든지 성능을 더 좋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자동차를 만드는 때 훨씬 더 이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인포메이션, 이 데이터를 쓰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렇게 하고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테슬라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게임 오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에 지금 현재도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테슬라를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되면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우리가 타고 다니지만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테슬라에 보내주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차는 내가 샀는데 왜 니네가 정보는 다 갖다가 쓰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우리 정보를 다 갖다 쓰지 하는 좀 기분 나쁜 점도 있었고, 물론 뭐 그거로 인해서 차값이 더 싸지고 차가 점점 더 좋아진다니까 할 말은 없긴 한데,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온라인으로 행동하는 거를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써서 그러듯이 테슬라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정보 회사라고밖에, IT 회사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를 쓰는 곳을 여러 가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자기네 말로 OTA, Over the Air.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받을 때 옛날 같으면, 옛날 차들은 뭐 딜러에 가서 자동차 거기에 공장에 가서 그런 걸 받아왔었는데, 요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자동차의 기능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기능이 있죠. 요새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어느 정도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또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그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타는가에 대한 습관, 자동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데를 많이 가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전부 다 그 데이터를 테슬라에서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의 기능을, 어떤 기능은 더 좋게 하고 어떤 기능은 더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가 보니까 테슬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썬루프를 안 쓰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썬루프를 안 써서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다. 그래서 더 이상 테슬라에서 썬루프를 달아주지 않는 이유가, 테슬라에 썬루프를 달아줘봤자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차라리 썬루프를 안 달아주고 차값을 깎는 게 낫다, 원가를 절감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테슬라 썬루프를 안 준다, 그거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저거를 쓰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부서지는 것을, 차 안에 센서가 엄청 많은가 봐요. 그 센서로 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차가 어디가 부서졌는지, 어떻게 사고 났을 때는 뭐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뭐 앞에서 차가 부딪혔다든지 뒤에서 부딪혔다든지 옆에서 어떻게 부딪혔냐에 따라서 어떻게 부서지는지 이런 거를 정보를 다 가져가다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자동차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자동차를 어떤 데를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약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그런 걸로 리얼타임 데이터로 그거를 해서 차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를 만들 때 쓰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이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만들 때 쓰는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쓰는 방법인데, 빨리 일찍 테스트를 해서 잘못된 걸 찾아내고, 그리고 자주자주 테스트해서 뭐가 잘못됐을 때 금방 알아내자 하는 그 철학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여기서 보여준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조립하는 중간에도 차 안에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립할 때마다 전기줄이라든지 센서라든지 뭔가 부속이 붙을 때마다 자동차가 그게 맞는 부속인지, 그 부속이 맞는데 껴졌는지를 전부 컴퓨터가 그 자동차 센서가 해서, 그게 잘못돼서 그걸 고칠 수 없으면, 컴퓨터 혼자서 고칠 수 없으면 곧장 화면이나 이런 데 워닝이 들어와서 그 조작하는 사람들이 금방 알고 곧장 멈춰가지고 그것을 고칠 수 있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다 만든 다음에 뭐가 잘못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조립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다가 뭐가 잘못되는 게 나타난다면 바로 금방 알고 금방 고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자동차가 안에 나중에 고치기 힘든 파트, 고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걸 일부러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만 고장나도 금방 그 자리에서 알고 잘못된 걸 고쳐서 다음 그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하는, 그거는 그건 저도 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들, 특히나 뭐 다른 자동차 회사라도 다른 나라는 뭐 지네 마음대로 하겠지만, 특히 기아하고 현대차는 우리나라 차 회사니까 좀 걱정이 돼요. 기아하고 현대도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그런 실수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아서 빨리빨리 고치다 보면 그 수리비도 그만큼 적게 들고 고장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나중에 잘못된 물건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또 잘하는 예로 그 FSD, Full Self Driving, 저는 이거 보고도 놀랐어요. 이 Full Self Driving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지 몰랐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정확하게는 몰랐었지만, 원래부터 요번에 이 인베스터 데이에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실시간으로 자동차에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고 차에 달려있는 카메라에서 그 들어오는 이미지를 모두 자기네한테 갖고 온답니다. 자동차마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많은 자동차, 수백만 대가 다니고 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만 대도 넘는 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차에서 매번 움직일 때마다 나오는 그 이미지를 모두 갖고 와서 그걸로 그 추루 영상을, 지도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길에 있는 신호등, 사인판, 옆에 있는 빌딩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서 3D로 Virtual Reality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차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다른 차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걸 다 보면서, 다른 차들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전부 다 AI가 생각을 해봐서 그걸 가지고 FSD, Full Self Driving 하는 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치네요. 그리고 또한 같은 길을 여러 번 다니니까 다닐 때마다 경우가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날씨도 틀릴 수 있고 지나가는 차도 틀릴 수 있고 지나가는 차가 턴을 하는 것도 틀릴 수 있고, 그런 거조차도 매번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배우는 것과 똑같죠. 저희가 운전을 한다고 치면 같은 길을 매번 운전해도 그때마다 가는 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신호라든지 이런 게 다 틀려져서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틀리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AI가 이 Full Self Driving에 대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매번 같은 걸 반복함으로써.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